예, 제5차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온 신혼팀 송명호 집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견한 두 가지 다양성과 한 가지 결론, 그리고 다음 선교를 위한 세 가지 팁이란 제목으로 선교 간증을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견한 첫 번째 다양성은 사람들의 다양성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지역과 인종에 따른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에 따른 다양성을 이야기하려면 말레이시아의 독립 역사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1963년 전병훈 목사님이 태어난 해라고 하시네요. 말레이, 사바, 사라왁, 싱가포르 등 4개의 지역 주권이 연합해서 말레이시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965년 싱가포르가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의 말레이시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말레이시아는 3개의 지역, 즉 말레이, 사바, 사라왁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의 연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교 전략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짜야 합니다. 지역적인 구별보다 더 분명한 구별은 인종에 따른 구분입니다. 다만 인종 문제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절대 언급을 하시면 안 되는 주제입니다. 선교를 가시게 된다면 절대 인종 문제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주류를 이루는 말레이 민족이 있고요. 경제력을 장악했지만 정치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화교, 그리고 제도권으로부터 소외된 필리핀 난민 등 소수 민족 등이 있습니다. 말레이 민족은 무슬림이고요. 이들에 있어서는 전도가 금지됩니다. 무슬림이 개종을 하려면 심지어 종교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공식적인 전도의 문이 막혀 있는데 물론 비공식적인 전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반면 화교와 소수 민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권 밖에 있는 필리핀 난민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레이 민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전도가 적합하고, 화교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전도 전략이 좋으며 필리핀 난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선교에서도 이러한 전략적 구별은 분명했습니다. 말레이 그룹에 대해서는 사바 대역과 홍대 NC센터의 문화교류를 통해 관계 맺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재들이 선교대원들에게 먼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고 이메일과 페이스북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필리핀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오영리를 암송시켰습니다. 필리핀 난민 아이들 280여 명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오영리를 암송했습니다. 차회 선교에서는 화교에 대한 선교도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이 알아듣지 못하고 화교민들의 자긍심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중국어로 오영리를 전한다면 좋은 선교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발견한 두 번째 다양은 필리핀 난민 소녀입니다. 이른바 워드플레이인데 필리핀 난민 소녀 중 한 명의 이름이 다양이라고 합니다. 다양은 선교사님이 세우신 필리아 센터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다양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오영리 수업과 학교 운동회 시간에도 선생님을 도와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에게 너는 리더다, 너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라고 칭찬과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에는 복음의 2세대, 즉 믿음의 2대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영적 리더로 자라나서 다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부흥이 임박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적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엄청난 부흥도 복음의 대상자였던 12사도들이 오순절 이후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베드로가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오순절의 기적이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표적이 다양이라는 필리핀 난민 소녀입니다. 다만 다양이 영적 리더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맥도날드에서 서빙하는 소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간증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증의 결론, 즉 하나의 결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듯이 말레이시아 사람들 가슴 속에 있는 말씀도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이듯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와 말레이시아는 한 가족입니다. 여기까지가 선교 간증입니다. 이제 보너스, 다음 선교를 위한 3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레이어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어는 변화가 적어서 6개월만 학원을 다니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6차 말레이시아 선교 대원으로 임명하시고 싶은 성도분님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학원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제6차 선교의 핵심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둘째, 체력을 키우십시오. 덥습니다. 뛰어야 합니다. 물건도 날라야 합니다. 목청껏 소리도 질러야 합니다. 280여 명의 아이들과 한 40평 되는 공간 안에서 미친 듯이 뛰어놀아야 됩니다. 체력이 강해야 됩니다. 셋째, 살을 빼야 합니다. 몸무게가 무거우면 수상가옥을 연결하는 나무 다리가 부서집니다. 사약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난민 가족에게 민폐가 됩니다. 실제로 어느 분은 고치다가 집 자체가 기울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2번 빠졌습니다. 살을 빼야 합니다. 회개하고 저도 살을 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간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간증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게 된 가장 큰 콜링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성도님 중에 삼성이나 LG, 이마트 등에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는 내 자녀가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 지금 사바대학의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보내시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앞두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검색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가 삼성이 삼성 페리를 말레이시아에 시작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2년만 좀 미리, 제가 보기에 한 2년 후쯤에는 그런 TO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말레이시아 사바대학이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사바대학에 유학을 보내서 2년 정도 말레이시아어를 좀 준비해 놓으신다면 2년 후에 분명히 그분은 삼성으로부터 아주 쉽게 입사 제의를 받을 겁니다. 실제로 제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나이가 됐다면 전 다른 데 유학보다 사바대학을 꼭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제 예측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녀 아니면 본인이 2년 동안 말레이시아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자가 될 것이고, 또한 목사님을 이렇게 직접 통역해주는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간증입니다. 감사합니다.